부처님 오신 날은 5월 24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1975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온 국민이 함께 쉬는 국가적인 기념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교 신자뿐 아니라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해마다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활기차게 펼쳐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12월 25일의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종교 지도자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분들의 말씀을 되새기며 가르침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불교가 한국에 어떻게 들어왔고 부흥기를 거쳐 현재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요즘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많이 가는 템플스테이를 따라가 보면서 아주 특별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불교 행사. 부처님 오신 날을 대표하는 행사는 연등회입니다. 전국의 절과 도심 거리가 색색의 연등으로 밝게 꾸며지고 서울 종로에서는 수만 명이 직접 만든 연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이 모습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습니다. 연등회는 2020년 유네스코 인류 모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그 아름다운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도 널리 인정받았습니다. 이날 전국의 절에서는 새벽부터 예불이 열립니다. 불자들은 법당에 모여 아기 부처님 불상에 물을 붓는 관불의식을 함께합니다. 이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깨끗한 물이 내렸다는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한 것으로 자신의 마음을 맑게 씻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봉축 법요식에서는 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경전을 읽고 부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며 부처님의 탄생을 온 마음으로 기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종교 행사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축제이기도 합니다. 절에서는 연등 만들기, 차 마시기 체험, 전통 음식 나눔 같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 식사와 봉사활동도 이루어져 나눔의 정신이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갑니다. 1600년이 넘는 한국 불교의 전통은 해마다 봄하늘을 밝히는 연등처럼 오늘도 우리 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픽. 다음 문장의 괄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괄호의 신념을 지키고 싶어.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 수행 체험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어. 모두 아시죠? 묵묵히는 말없이 조용하게라는 뜻의 부사입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내 신념을 지키고 싶어. 한국에서의 템플스테이 수행 체험이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어. 전국 158개 사찰에서의 템플스테이. 최근 K-팝과 한국 드라마 열풍을 타고 한국 전통 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한국 불교 문화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템플스테이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온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답고 매력 있어요. 호주에는 이런 사찰이 없어서 오게 됐습니다. 자연 속에서 명상을 통해 지친 마음을 쉬게 하고 치유하는 것. 그것이 템플스테이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전국 158개 사찰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림사로 불리는 경북 경주의 골굴사에서는 한국 불교 전통 무술인 선무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의 봉선사에서는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범종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서양종과 달리 바깥을 쳐서 소리를 내는 한국종은 웅장하고 깊은 울림이 특징입니다. 강원도 양양의 낙산사에서는 108배를 하며 염주알을 꿰는 염주 만들기 체험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템플스테이의 인기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참가자 수는 62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외국인만 7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외국인 방문객은 매년 20-30%씩 꾸준히 늘고 있어 이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이라면 한 번쯤 템플스테이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국적은 달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는 바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한국의 템플스테이는
그 보편적인 마음을 담아 세계 속으로 조용히 그러나 힘있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밀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고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낯선 이들과 한 달을 함께 산다면 어떨까요? 세계 25개국의 청년들이 기꺼이 그 낯설 속으로 뛰어든 이유는 단 하나, 오래도록 외면해온 자기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년 고찰 월정사가 품은 4주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낯선 산사에 모인 낯선 얼굴들. 언어도 생김새도 사는 곳도 모두 다르지만 이 청년들은 마음속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25년 9월 세계 25개국에서 온 80여 명의 청년들이 강원도 오대산 깊은 산속에 자리한 천년 고찰 월정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4주 동안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며 한국 불교의 수행 문화를 몸소 체험하게 될 참이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혼자 가는 길 같았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가야만 했어요. 세상의 시선과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과 마주하기 위해 이 먼 길을 찾아온 것입니다. 월정사는 2004년 미국의 비영리 재단 우든피쉬 파운데이션과 뜻을 모아 글로벌 명상 수행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본래 한국인 불자들을 대상으로 20년 넘게 운영해온 출가학교를 외국인들에게도 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3,500여 명의 단기 출가 졸업생을 배출해 온 월정사는 이제 전 세계 청년들에게도 한국 불교의 너른 품을 경험하게 해주는 자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창건 이래 1400년 동안 화엄 철학을 이어온 월정사의 역사를 접한 청년들은 하나같이 놀라움과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익숙한 나를 내려놓는 일. 출가 체험에서 가장 먼저 마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은 삭발식입니다. 평생 가꾸어온 머리카락을 단 4주의 수행을 위해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거울 앞에서 매만지고 유행에 맞춰 다듬던 것, 그 익숙하고 편안한 모든 것을 이제 스스로 놓아버려야 합니다.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고민과 결심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수계식은 불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해치지 않겠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겠다. 거짓말하지 않겠다. 술을 삼가겠다. 이 5가지 계율 앞에서 청년들은 예, 지키겠습니다라고 한 목소리로 다짐하였습니다. 수계식이 끝나면 새로운 이름, 법명이 주어집니다. 익숙한 자신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법명을 떠올릴 때마다 이날의 서원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월정사 주지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발도 하고 법명도 받게 되면 그것은 평생을 두고 마음속 깊이 남는 커다란 씨앗이 됩니다. 일상 모두가 수행이 되는 곳. 출가학교의 하루는 새벽 4시 반 기상과 함께 시작됩니다. 5시부터는 움직임 명상으로 몸과 마음을 깨웁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근육이 늘어나는 감각, 몸 안으로 들어왔다 나가는 공기. 잡생각을 내려놓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 몸의 감각에만 집중합니다. 공양, 즉 식사 시간도 수행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년들이 순번을 정해 직접 배식을 맡고 식사 전에는 합장으로 감사의 마음을 나눕니다. 쌀 한 톨, 채소 한 조각에도 농부의 땀과 자연의 힘이 깃들어 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는 절제의 습관을 통해 탐욕을 내려놓는 마음을 조금씩 길러갑니다. 한국 불교의 수행 방식에 대한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선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상태. 마치 거울처럼 맑고 고요한 마음. 한 번도 떠난 적 없는 그대로의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입니다. 천년의 탑 앞에서 이루어지는 탑도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자국에 생명 존중, 거짓 없는 삶, 마음의 평화에 대한 다짐을 담아냅니다. 낯설기만 했던 연불은 어느새 마음을 치유하는 언어가 되었고, 언어가 달랐던 청년들은 이제 한 목소리로 반야심경을 독송합니다.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사주간의 마지막을 장식한 수행은 삼보일배였습니다. 세 걸음을 걷고 온몸을 바닥에 낮추는 이 수행은 새벽 5시 아직 잠에서 덜 깬 전나무 숲길을 청년들의 발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왜 이토록 힘든 길을 걷는가? 한없이 낮아지는 것, 내려놓고 또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 수행의 답이었습니다. 사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회양식에서는 고된 수행을 끝마친 시원함과 정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아쉬움이 교차하였습니다. 월정사는 전통 공양과 승무로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였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꿈처럼 흘렀습니다. 복잡하고 힘겨운 세상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들은 스스로 깎았던 머리를 흙먼지 묻은 손으로 조용히 밥을 먹던 그 순간을 떠올릴 것입니다. 비현실적이면서도 굉장히 영적인 체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시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월정사에서의 모든 경험은 앞으로의 삶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밖이 아닌 안으로 나를 낮추고 마음을 비우는 그 길 위에서 세계 곳곳에서 온 청년들은 각자만의 해답을 조용히 품고 돌아갔습니다.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들의 길에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불교의 전례와 중흥기. 불교는 먼 인도 땅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바다 건너 한반도에 닿았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차례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한국 불교의 역사가 첫 발을 내딛었고 이후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를 지나며 사상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활짝 꽃을 피웠습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뿌리를 내린 것은 단순히 새로운 종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고대 국가가 나라의 틀을 세우고 새로운 통치 이념을 다지는 과정과 함께한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불교 전례. 고구려는 372년에, 백제는 384년에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라의 경우에는 5세기 초부터 고구려를 통해 불교가 흘러들어왔지만 기존 귀족들의 거센 반대 때문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다가 527년 버풍왕 시절에 이차돈이라는 인물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불교를 위해 순교하면서 마침내 신라에서도 불교가 공인되었습니다. 삼국이 불교를 받아들인 데에는 왕의 권위를 높이고 나라를 하나로 묶을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무속 신앙과는 다른 체계적인 가르침으로써 불교는 왕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든든히 받쳐주고 국가 통합을 이끄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통일신라 시대, 교리의 심화와 찬란한 불교 문화.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불교를 나라의 정신적 토대로 더욱 깊이 가꾸어 나갔습니다. 원효대사는 당시 여러 불교 종파가 서로 다른 교리를 내세우며 나뉘어 있던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화쟁 사상을 내놓아 불교가 일반 백성에게까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의상대사는 화엄 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체계화함으로써 한국 불교 사상의 든든한 뿌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경주의 불국사와 석굴암이 세워졌는데 이 두 곳은 통일신라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곳으로 오늘날에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화엄종, 법상종을 비롯한 다양한 종파가 발달하면서 이 시기는 불교 교리 연구의 황금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국가 불교의 최전성기. 고려는 불교를 나라의 종교로 삼아 왕실의 깊은 보살핌 아래 불교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번창하였습니다. 이 시기 불교가 이룬 가장 빛나는 업적은 바로 팔만대장경을 새긴 일입니다. 몽골의 침략을 부처님의 가호로 물리치려는 간절한 마음, 즉 나라를 부처의 힘으로 지키겠다는 호국의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8만여 장의 목판에 불교 경전 전체를 빠짐없이 새겨 넣었습니다. 이 업적은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천 스님은 교종과 선종이라는 두 큰 흐름을 하나로 합쳐보려는 뜻에서 천태종을 세웠습니다. 진울 스님은 실천 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조계종을 발전시켜 한국 불교의 수행 전통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고려의 불교는 나라의 의례와 예술, 일상의 문화 곳곳에 스며들며 한국 불교 역사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성한 중흥기를 이루었습니다. 한국을 찾는 많은 분들이 고궁과 음식,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하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여행에 하루 이틀만 더 머물러 조용한 산사에서 새벽 예불 소리를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템플스테이는 낯선 나라의 문화를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지냈던 자기 자신을 다시 만나는 시간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오래된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년의 고요함이 깃든 한국의 사찰에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토픽.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십시오. 요즘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이야.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 같아. 나도 작년에 그랬는데 그때 템플스테이를 다녀왔거든. 며칠 동안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밥 먹고 명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보이더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바깥 자극을 다 끊고 나 자신한테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봐. 진로 고민은 다양한 경험을 쌓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명상과 운동을 병행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다. 외부 자극을 줄이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삶의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진로를 결정하려면 먼저 다양한 사람들이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 아시죠? 진짜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 진로 때문에 너무 고민이야.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것 같아. 나도 작년에 그랬는데 그때 템플스테이를 다녀왔거든. 며칠 동안 스마트폰도 끄고 아무 생각 없이 걷고 밥 먹고 명상하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보이더라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바깥 자극을 다 끊고 나 자신한테만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